자, 10강으로 진행할 거예요. 변화 심리학이 무엇인가? 오늘은 주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강에서는 인간 행동과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이 3강에서 할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왜 상담을 하는가? 상담을 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4강부터는 말하는 법, 상담에서 말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모습이 안 보이네. 그 사람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분석을 합니다. 말하는. 좀 말로 대화를 하겠죠. 그래서 어디 문제가 있는가를 딱 집어가지고 그 문제를 찾아냈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너의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해. 그래서 설득하는 화법은 우리가 에릭슨, 체면하신 분이죠. 간접 체면. 그런 화법으로 그 사람을 설득합니다. 찾는 것은 메타 화법이라고요. 깊게 들어가고 어디에서 문제가 돼서 우울이 나타나는가, 어디에서 문제가 돼서 대인관계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강에서는 DMERC 이걸 처음에 DMERC가 상당 과정이거든요. 처음에 들어가서 문제를 정해가지고 그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하고 통찰시키고 다시 그 프로그램을 뇌에다 깔아주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 형태 DMERC를 하는데 여기에서 네 프로그램 하는 방법, 작성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 또 부정적인 정서를 제거하고 자아상을 치료하는 방법, 내면 아이를 치료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가 된 다음에 자기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게 되면 한 세트가 됐는데요. 이대로만 하면은 모든 상담은 해결이 됩니다. 자, 변화 심리 상담의 개념은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목적이 뭐냐? 변화 심리학의 이름은 변화 심리학을 붙였을 뿐이지 하나의 상담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증상을 해결해야 되겠죠. 대인 불안은 대인 불안의 증상을 해결하고 또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죠. 그 상대방, 내가 대인 불안이 있으면 나중에 이것이 해결되면 대인 불안 없이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 수 있어야 되겠죠. 부모님하고나. 또 이 삶이 풍요해져야 되겠죠. 자존감이 향상된 것이 이 변화 심리학 상담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철학.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매뉴얼이 있어야 돼. 매뉴얼이 없으면 이 사람이 치료하는 방법과 저 사람이 치료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근데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면은 언제 할 때는 해결이 잘 되고 또 B를 할 때는 해결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겠죠. 편차가 거의 없이 나타나도록 매뉴얼대로 하면은 해결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니드 스트림 니 프로그램에서 욕구를 다시 깔아주는 것. 적용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 다시 말할게요. 자, 변화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증상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삶의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야겠죠. 가난한 건 좋은 것 아닙니다. 돈 없어서 난 뭘 다 잘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도 있고 물질적 풍요도 필요하고 정신적 건강도 필요하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또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나의 자존감이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원래 못난 사람이야. 나는 뭐 해도 안 돼. 이런 상태는 절대 변화가 되지 않죠. 이것을 자존감을 향상시켜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표준화 이야기했죠. 명확한 변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변화가 되더라. 그리고 상담 능력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평균적으로 편차가 없어야 됩니다. 언제 상담을 접해도 해결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런 기법을 가지면 누구에게 설명해 주면 그 상대방도 상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매뉴얼 표준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NSR은 need, 욕구죠. 욕구, 스트림, 흐름에 욕구 흐름이 대인 공부라는 욕구 흐름이 사람들 보면 싫어하도록 내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욕구 흐름을 다시 사람들 만나면 반가워하고 사람들 만나면 친하게 지내고 이야기할 수 있고 피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다시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겁니다. 깔아주면은 우리라든지 우리의 강박장애라든지 뭐 이런 것이 해결된다는 거. 자,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거예요. 자,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자동차를 고치려면 지금 기술자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모른다도 방법은 알죠. 이 자동차의 구조를 알아야겠죠. 지도를 알아야겠죠. 자, 심장 부분에 엔진은 어디 있고 굴러가는데 바퀴는 어디였고 왜 어떻게 해서 바퀴가 굴러가는가. 자, 전문가들은 소리만 들어보고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찾아낼 수 있잖아요. 이 지도를 알아야 찾아내겠죠. 자, 그런다면 이 오른쪽을 봅시다. 이 오른쪽을 보면은 지도만 찾아내갖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엔진 오른쪽 부분이 안 좋다고 찾아놨어. 찾으면 뭐 할까요? 그것을 고쳐야 되잖아. 고치려면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뭡니까? 장도리, 리퍼 이런 기구를 가지고 나사를 풀어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걸 교체를 하든지 또는 그 부분을 뭐 기름이 많이 묻어서면 닦아주든지 에어컨 필터를 갈아주든지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개만 있으면 됩니까? 순서가 있겠죠. 막 자동차 공장에 들어오면 접수를 해야겠죠. 접수하고 그 다음에 올린 거 있잖아요. 올린 거 거기 올려갖고 쓱 올리면 바퀴 빼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트렁크 넓고 반반 넓고 그래갖고 하나씩 해 나가서 다시 닫고 바퀴 넣고 그 다음에 최종 고치하고 나오겠죠. 이런 순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이가 안 좋아. 또는 내 종양이 있어.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찾아내려면 어디 가면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어디가 제일 먼저 뭘 해요? 무슨 공부를 합니까? 해부학 공부하잖아요. 신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또 신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이 우리 몸 지도 전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 가면 그걸 배우겠죠. 그러면 지금 위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